영월의 금강공원이 최근 에코스튜디오 조성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체험부터 대형 조형물 음악시설과 민충사 등 기존의 문화관광지와 역사 자원들을 연계해 탄생한 영월의 새로운 관광명소 에코스튜디오를 함께 즐겨봅니다. 따뜻한 날씨와 뜻밖의 겨울 폭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2020 화천 산천어 축제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폐막했습니다. 이겨내야 할 고난이 많았던 2020년 겨울, 화천 군민들의 노력과 애정으로 지켜낸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다양하고 색다른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체험들을 즐겨봅니다. 누구나 쉽게 단 하루 만에 배워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이색 체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오늘 낮 강원 영서 지역에는요 계속해서 대설특보가 이어졌고요. 네네. 우리 동네 일부 산지에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서 엄청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내리고 있는 눈들이 내일 녹으면서 네.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지금부터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맘때 내리는 눈이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겨울 한파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반가운 얼굴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또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아마 잔뜩 웅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랜만에 우리 생방송 강원 365를 찾아주신 이지은 리포터의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을 영월로 안내할까 합니다. 일단 영월 하면요, 뭐 청령포, 한반도 지역, 그리고 별마로, 천문대까지 유명한 관광지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 외에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유적지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역사 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했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녀왔거든요. 네. 네.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라디오 부스인 것 같은데 이지은 리포터 수 프로그램 딱 하신 건가요?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는 중인데요. 반지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유, 예. 그런 걸 보고 계세요.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울음, 첫 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이지은입니다. 이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 곡 함께 들어요. 뮤직 큐. 여기 청취자가 있는 방송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지은 리포터 홀로 라디오에 푹 빠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노래까지만 혹시 흥얼거리세요. 빠지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지은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니,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성에 취해가지고 본부는 이러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 라디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잠시 본부는 잊었네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영월의 대표 관광지죠.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금강공원이 새롭게 단장됐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역사, 그리고 라디오 감성의 조화로 재탄생한 영월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신개념 라디오 방송 놀이터 에코스튜디오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월에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찾아왔는데 그 새로운 관광 명소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금강공원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유지로 그다음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이 사운드워크라든가 그다음에 도섭지, 어린이 놀이공원, 그다음에 이 조경시설을 식재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뿐만 아니고 영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허그라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이 헤드셋 모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10대부터 60대 누구나 찾아와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그 연령대별로 맞는 음악이 나오게끔 거기서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운드허그가 탄생이 됩니다. 사운드 허그 에코 스튜디오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장 중심에 버젓이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멋있죠. 네, 에코 스튜디오의 상징 조형물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둥글둥글해요. 멋져요. 아니 이게 일단은 모양이 진짜 헤드폰 모양이네요. 네, 네. 오, 여기에서 진짜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스튜디오, 저 옆쪽에 네. 오픈 스튜디오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헤드셋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연출해 놨습니다. 네. 네. 아, 여기가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네요. 오, 아, 여기도 이렇게 스튜디오가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오. 이곳에선 직접 원하는 음악을 선곡해 들을 수 있는데요. 콘솔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볼륨을 업을 하면 사운드웍을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놓습니다. 오, 위력이 막 느껴져요. 아니, 지은 씨. 제가요,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너무 신나요. 음질도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음악이 전체적으로 나오니까요. 뭔가 혼자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요. 이게 이름이 아까 사운드 허그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전체적으로 음악이 나오면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춤추시네요. 대장님도 계속 요거 보고 너무 계시나요? 신나요. 저 이렇게 기기, 휴대폰 같은 거 연결해서 야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시설인 거죠. 허그의 중심에서 듣는 스튜디오를 이 노래의 맛은 그렇죠. 여러분 직접 느껴보셔야 압니다. 발라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뭐 조형물하고 또 휴대폰 연결해서 야외에서 원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저게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예, 앉아 계신 거 보세요. 아, 분위기 느껴지는데요. 풍경도 좋고요. 에코 스튜디오는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조성된 건데요.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배우 박중훈 씨와 안성기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라디오스타의 주 배경이 된 곳이죠. 그리고 또 영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죠. 네. 박중훈, 안성기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라디오스타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라디오스타 박물관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라디오의 역사 그리고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해요. 라디오스타 영화 소개를 비롯해 라디오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라디오의 역사와 유명 DJ들까지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라디오들. 신기한 거 네. 많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또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분위기가 레트로 옛날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반가워할 것 같네요. 예,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걸 여기 와서 봤다고 참 감명 있게 봤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TV나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런 걸로 막 치익 거리면서 라디오 들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옛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라디오 듣고 그랬더니 실제로 추억들은 들어보셨잖아요. 나눠지겠죠.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다른 모습들이지만 뭔가 이어폰 따뜻한 숨겨서 감성이 야자 시간에 많이 느껴지는 들었어요. 옛날 라디오 기기들인데요. 이 라디오와 함께 그때 그 시절을 보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연과 노래가 우리들의 추억과 함께 있을까요? 에코 스튜디오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도심 속 쉼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이 라디오스타 박물관 보면요, 그 박물관도 참 볼거리가 많은데 주변으로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곳들도 많고요.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들도 주변에 많죠. 예, 그렇죠. 여기 동강도 있지만 여기 낙함도 있고 여기 민충사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 번에 다 둘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쭉 돌면 시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둘러보시면 아주 좋은 곳이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꽃봉오리 아니에요? 꽃처럼 보이는. 네. 이곳은 영월 금강정인데요. 금강정 아래로는 푸른 동강이 흐르고 그 앞에는 계족산과 태화산이 자리해 예부터 선조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해요. 오, 여기 또 풍경이 딱 잘 보이는 곳에 마침 멋진 정자가 있네요. 예, 여기가 금강정입니다. 아, 금강정. 아니, 딱 멋진 뷰를 볼 수 있게 딱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여기가 이제 동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멋있게 이제 정자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유명한 낙항암입니다. 그 단종을 모시던 시종 신하들이 단종이 돌아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몸을 던져서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넋을 기리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저 뒤에 있는 민충사고요. 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면서 네. 더불어서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풍경과 함께 깊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들도 진짜 멋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포인트가 또 딱 여기네요. 유유히 흐르는 동강을 바라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역사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가치 또한 되새겨봅니다. 여기가 영월의 최고 그 명소,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신 게 딱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 예, 민충사 금강정, 박물관.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긴 에코 스튜디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하게 행사가 될 겁니다. 이 민충사는 노산군으로 낮추어져 영월에 유배되었던 단종이 세조 3년 17살의 나이로 승하하자 단종을 모시던 시녀 6인이 다음날 낙화암에서 금강 속에 몸을 던져 사절했는데요.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영조 18년 사당을 건립한 곳입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영월의 관광 자원들을 한데 연계해 에코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얼굴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역사는 물론 라디오와 음악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 영월 에코 스튜디오 어떠실까요? 라디오스타 박물관 콘셉트가 딱 중심이 되고요. 또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하고 역사적인 자원들을 한 곳에 좀 잘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보기 좋더라고요. 워낙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유명해서 저도 네. 몇 번 다녀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관광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네. 화면 보니까 코스별로 잘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화면으로도 보셨지만요, 그 금강정 그 주변이 영월 도심 내 지역 주민들이 원래는 많이 활용을 하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코 스튜디오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곳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자연과 역사 또 라디오와 음악을 한데 즐길 수 있어서 뭐 힐링 명소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코 스튜디오가요, 한 달 뒤인 3월 중순에 또 본격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따뜻한 봄날 이렇게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해주신 곳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강원도에서 거의 마지막에 폐막을 한 축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사실 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속에서 네. 폐막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강원도의 이 축제들처럼 이 축제도
또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정말 월드 클래스라고 하나요? 네. 그 글로벌급의 그 축제들은 이럴 때도 빛이 나는 게 어허.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덮친 엄청난 그 역경들, 네. 그리고 또 그 역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던 국민들의 이야기,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었던 화천천 얼음판.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올겨울에도 이곳을 가득 채울 방문객들을 기대하며 완벽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쳐온 위기. 축제 3일을 앞두고 쏟아진 폭우와 흙탕물 쓰나미로 맥없이 떠내려간 기대감. 화천군은 포기와 재기 사이에서 기적과 저력으로 쓰러질 뻔한 축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00만인의 겨울 축제를 일궈온 강원도 최북단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일으킨 또 한 번의 기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화천의 노력으로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녹지 않는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왜 꼭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간신히 이상기온과 겨울폭우를 이겨내자 뒤이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천어 축제를 저격한 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삼재 속에서 막을 내린 축제, 그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에서 최문순 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와중에 이 화천 산천어 축제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지역 축제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올해 목표와 포부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수고들 좀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네. 또 지역 일을 더불어서 지역 경제와 우리 화천의 브랜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만 금년은 축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축제 진행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아갖고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웠다는데 그치지 않고 금년 2020년 축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금년 축제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단단하게 축제는 기필코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의지와 마음을 모으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있는 축제들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백미는 얼음판 위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만한 그런 큰 얼음판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다 보니까 얼음판 위에서 하는 그 축제 놀이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을 받고 세계적인 그 축제를 발돋움했는데 올해는 좀 이런 사항이 좀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또 얼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축제에는 기상 이변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화천에는 얼음판을 살려서 얼음판을 놀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하겠고요. 물론 대한민국이 그렇고 강원도가 그렇고 얼음판 위에 일기가 그렇다는 것은 축제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오시는 관광객 입장에서 재미가 없거든요. 때문에 거기에 변하지 않고 오시는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얼음을 단단하게 얽혀서 즐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날씨가 또 좋지 않아서 폭우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1월 6일서부터 8일까지 소환날 75mm의 장마가 내려갔고 그러니까요. 얼음이 유실되고 또 시설물이 다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마음이 크게 안타깝겠지만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빨리 복구해서 얼음을 얽힐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해갖고 1월 13일서부터 다시 얼음을 얽히기 시작해서 드디어 1월 27일 날
개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안전을 위해서 폐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산천어 축제 얼음 올리는 데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점도 생각했고 내년에는 이걸 금년 중에 다 보완해서 75mm의 비가 왔다 하더라도 얼음을 살릴 수 있고 얼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축제하는 것이 축제 주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얼음이 있어야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얼음 낚시터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또 다른 대안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하신 것 같더라고요. 축제는 얼음 낚시가 백미입니다. 진주 목걸이에 진주가 빠지면 진주 목걸이 가치가 없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얼음 상당히 좋지 않고 안전 문제가 있었고 부랴부랴 수상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얼음 대낚시도 세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대안일 뿐이고 내년도 축제부터는 어떻게든지 얼음을 얽혀서 얼음 낚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축제 주최자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2월 8일 얼음 낚시터 재개장을 앞두고 분주하게 노력하시던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타깝게도 1월 27일 개장 후 하루 만에 다시 닫아야 했던 얼음 낚시터. 입춘 무렵 늦가기 한파가 닥쳐오자 축제 관계자들이 서둘러 재개장을 위한 낚시터 안전점검에 돌입합니다. 얼음 두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산천어 개체수도 확인하고 꼼꼼한 종합 점검 끝에 얼음 낚시터 부분 개장이 결정됐습니다. 6시 열어갖고 12시까지만 하는 것이 말이 잘합니다. 물론 며칠 이어진 추위만으로 예년처럼 완벽하게 얼음이 얼 수는 없었는데요. 그 상류에 지온이 들어가서 내려오는 물이 온도가 차져야 되는데 측정해 보니까 지금 1.6도예요. 얼음이 오려면 0.5도 이하로 떨어져야 얼음이 오는데 현재는 1도가 넘어가면 얼음이 얼지 않아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토인데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크게 답답하고 그 힘도 좀 듭니다. 개막 12일 만에 다시 열린 얼음 낚시터. 제한적인 운영에도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려움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이들은 입점 상인들. 축제의 동반자인 만큼 간담회를 통해 상황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가동보 있는데 사람을 못 태운다. 축제를 취소할 거냐, 접을 거냐. 근데 우리가 축제 접기에는 너무 많은 준비를 했고, 저 힘들어도 그 힘듦을 서로 나누고 감내하면서 하루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끝까지 같이 가야죠. 너무 돈돈돈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하수연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사실 이렇게 간신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회수 작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축제 관계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화천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축제를 진행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냥 환경단체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환경단체하고는 현재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 좀 했습니다. 이 조사에 철저히 대응을 하고 환경단체의 일부의 허무한 주장일 뿐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산천어들은 어떻게 되냐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양식하시는 분들이 18개 업자가 되면서 190톤이 계약해 있습니다. 일단 190톤은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가 있어야 산천어가 있어야 산천어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약 사항은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축제가 2월 11일 날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 3월 1일까지 수상 낚시터는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네. 정상적으로 3월 1일까지 운영하고 플라이 낚시대든지 이런 낚시대를 개최해서 산천어 낚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3월 말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지 않은 농특산물 판매점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판로가 있나요? 그 부분은 각급 기관 단체, 또 사회 단체, 종교 단체, 그리고 이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협조해서 우리 거의 다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축제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상품은 다 우리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축제장에 와서 즐기고 나서 받은 그 상품권으로 화천 사과즙을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와, 역시 특산품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축제를 취소하고 접을 수 있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참고 인내하면서 국민도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화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화천 국민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180만 방문객의 기록은 43만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치솟았던 방문객들의 감동과 만족도, 연이은 타격 속에서 축제장을 지켜낸 지역민들의 노력을 양분 삼아 화천 산천어 축제의 얼음판은 비온 뒤 더욱 단단하게 굳을 것입니다. 2021년 겨울 왕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화천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장마처럼 내렸던 겨울 폭우에 코로나19 사태에 더불어서 저격 발언까지 정말 삼재가 겹쳤었는데 이런 역경들을 딛고 이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화천 군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좀 걱정이면서 궁금한 게 산천어가 좀 많이 남아 있겠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축제는 폐막을 했지만 계속해서 수상 낚시와 밤 낚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축제장에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얼음 낚시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보트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낚시 마니아들은 낚시 프로그램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화천군에서는 아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다 잡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산천어들 있잖아요. 그걸 소진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걸 바로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딱 궁금해지고 좀 마음이 쓰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회를 고기를 잡았어요. 낚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회를 설마 안 떠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겼거든요. 낚시를 하고 손맛을 봤는데 회센터는 혹시 접은 거 아니겠죠? 그래도 뭐 회는 또 떠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걱정. 두 분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회센터, 구이터 모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또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한 낚시 체험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산천어 낚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제 기간과 상관없이 화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은 6시 5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이건 지겹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뭐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말 주인공과 같았던 봉준호 감독의 작품 영화 기생충이었는데 이 기생충 덕분에 정말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 영화에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대단했죠.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막 이렇게 어깨가 으쓱으쓱 아직도 저도 그러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또 새로운 활력을 찾고 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뒤를 잇기 위해 영화에 큰 꿈을 담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들의 청춘 영화 이야기 함께 관람해 보시죠. 봉준호 감독은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역대 2번째. 세계 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영화. 그 영화 속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약하는 영화 감독들의 제작기를 함께하며 영화의 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전주 도심에 위치한 건지산. 이달 초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백정민 감독. 액션!
올 9-7-1 할게요. 네, 영화 휴가를 촬영하고 계시는 백정민 감독님을 만나뵀습니다. 네. 영화 휴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주 민주항독 때 그 퇴학한 군인이 40년이 흘렀는데 그 딸과 다시 광주로 휴가를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어떤 미스테리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민주화를 부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우리 관객들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롤 13-2-1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퇴역 군인 역은 배우 최무성 씨가 맡았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피해자 아들 역을 맡은 김현균 씨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내용도 의미가 깊고요. 또 백 감독님하고 또 친분도 있고 뭐 또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전주가 언제든 들르고 또 언제든 감독님 또 만나고 시간 되면 제 주변 지인들도 항상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정민 감독의 이번 영화는 광주의 역사를 줄거리로 하지만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촬영도 70% 이상 전주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니 계속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냥. 영화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백 감독은 부안의 위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제작한 촉망받는 감독으로 손꼽히는데요.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 운영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팍팍 해주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전주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영화 촬영소도 있고 또 후반 작업할 수 있는 영화 제작소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곳은 전주입니다. 전주. 네. 충무로? 이젠 전주다. 전주입니다. 종일 이어지는 야외 촬영이 힘든 스태프들을 위해 지은 리포터도 이렇게 손을 보태보는데요.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친 것 같네요. 잠깐 있어봤지만 진짜 영화 아무나 찍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독님 못 찍으실걸요? 야, 이거 장난 아니던데?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영화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그게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 영화인이 됩시다. 예, 화이팅! 또 다른 영화 감독을 찾아 나선 길. 이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영화는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지. 내 이름은 남지은 배우 지망생. 안녕하십니까. 태어나길 잘했어 오디션 지원자 남지은입니다. 우리 남지은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영화의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저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지은님의 자유 연기를 먼저 봐도 될까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주 여기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요. 사모님 안 계시죠? 아, 제 호위무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하실에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꼭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은 씨가 오디션을 보긴 했지만 사실 최진영 감독의 영화는 지난해 말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상태의 여성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럼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이건 스포인가요? 네네. 최진영 감독의 이번 영화는 전주 영상위원회의 장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영화 속 배경은 모두 전주입니다. 아,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나 크게 큰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예산이 적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미안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화 작업.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이 영화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잘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잠을 자다가 되게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깨자마자 그 꿈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꿈에서도 이건 꿈인데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쳐야 돼요. 최 감독은 대학 시절 전주 영화제 워크숍 참여가 기회가 돼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영화를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 그녀의 첫 단편 영화 반차는 결혼기념일에 군산을 여행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 작품으로 감독은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고식을 하기도 했죠. 그 공간과 관련된 이제 뭐 역사적인 거와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올해 상영을 목표로 하는 태어나길 잘했어의 촬영 장소에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여주인공인가요? 네, 아니 남주인공입니다. 아, 남주인공인가요, 제가? 아, 밀게요. 네. 우와, 여기야. 야, 높다. 마지막으로 단골 질문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화란? 숙명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할까라는 어떤 먹먹함이나 막막함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한국 영화의 도약을 꿈꾸는 젊은 감독들. 이들의 영화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절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리스펙!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하비 슈머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이 취미와 또 소비자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네. 사실 하비 슈머라는 말만 들으면 아 이게 뭐지? 라고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근 후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네. 하면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난데? 그게 바로 접니다. 하비 슈머. 아니 저도 요즘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배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네. 이게 성취감도 생기고요. 또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네.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돈도 좀 쓰시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만큼 요즘에 이렇게 뭐 취미 생활이나 이렇게 문화 생활, 오락 문화에 지출하는 소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요,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취미들을 하루에 이렇게 좀 접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도내에서도 이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니 내가 새해에는 정말 활기차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추워서 집에만 있게 되지. 돈도 없지, 시간도 없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제가 색다른 체험을 하러 가볼 거거든요. 그런데요, 심지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딱 하루 원데이 클래스 세계로 떠나보려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 선하실이에요. 아시죠? 선하실 클래스 믿으시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싶을 때 혹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을 때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의 세계를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강동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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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빼도 대표님이십니다.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색적인 원데이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려고 여기를 좀 모시고 왔어요. 네. 어떤 곳인지 빨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곳은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일반인들과 관광객들이 하루 체험도 하고 또 산으로 바다로 말 타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승마 클럽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승마 클럽에 제가 오늘 원데이 클래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동안 고급 취미 생활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승마가 대중화되고 있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를 딱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짜잔 짜잔, 제가 이렇게 말을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 말 만날 준비 됐습니다. 네. 어딨나요? 말 타러 가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짜잔, 오늘 제가 함께 달릴 말 친구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 코치님을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뵙게 돼서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요, 네. 말을 처음 타게 됐는데 이렇게 처음 타게 되는 분은 말이랑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말들은 궁금하거나 처음 보는 게 있으면 냄새부터 맡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가갈 때 손을 이렇게 살짝 가볍게 대줘서 말한테 냄새 맡게 해주고 머리나 목 쪽에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마 주면은 말들도 긴장이 좀 풀리고요. 혹시 이 친구는 이름이랑 나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처음이니까. 네. 이름은 프린세스고요. 네. 나이는 20살입니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요, 말치고도. 말치고 20살이면 나이 진짜 많은 거죠? 네. 언니는 30살이야. 내가 언니야, 그래도. 자, 드디어 말에 오르는데요. 오, 올라오니까 진짜 높아요. 여기 말리가. 와, 잠깐만요. 우와, 프린세스 잠시만요. 프린세스. 빠르네요. 굉장히. 나실 씨의 호들갑에도 점잖고 노련한 프린세스 덕분에 승마 체험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제 적응이 됐나요? 이게 배랑 엉덩이에 힘을 되게 많이 주게 돼요. 이렇게 와. 와, 제가 지금 사실 말을 타본 것도 사실 처음이고요. 이렇게 속도를 내서 달린 것도 처음인데 그냥 달릴 때는 말을 타는구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속도가 높아지면서 배나 엉덩이 쪽에 힘을 딱 주게 되면서 아, 이게 단순히 취미를 넘어 운동까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승마는 호운동에 효과적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도 좋다네요.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장점이 정말 많네요. 코치님, 잠시만요. 우리 코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밖에서 좀 관광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승마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다른 운동도 다 좋아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요. 그 매력이 좀 뭐가 있을까요, 승마가? 벼가 안 뛰어서 말이 뛰지 뛰어주니까. 신나게 승마를 즐긴 뒤에는 여유로운 차 한 잔까지 일일 승마 체험을 제대로 즐겨본 선하실 리포터. 정말
말도 타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여기네. 아 오늘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냥. 아. 또 있어요? 반대 가셔야 돼요. 네? 또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떠나야지. 두 번째 클래스 만나러 가보시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동해에 위치한 어느 공방입니다. 각종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가만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들어오면 온 사방이 예쁜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시네요. 제가 오늘 여기에 좀 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게 제가 SNS에서 되게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SNS에서 핫하죠. 그죠? 엄청 핫한 건데 이게 이름이 뭘까요? 마크라메예요.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레이스의 종류인데요. 뭐 끈이나 실을 이렇게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매듭을 짓는 거. 그래서 쉽게 서양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선생님 정말 진심 너무 죄송한데 제가 사실 진짜 손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분 마음대로 되는데 얘는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네네. 진짜 은가손 또는 곰손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발끈만 묶을 줄 알면 가능하세요. 그동안 신발끈만 줄기차게 묶어왔던 당신. 새로운 매듭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몇 가지 매듭만 알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크라메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들 건 어떤 거죠? 지금은 먼저 열쇠고리부터 만들 건데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공예용 노끈과 가위는 필수. 취향에 따라 몇 가지 부재료를 추가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이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본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맨 처음에 잘라주신 실로 실을 잘라놨거든요.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반원 모양 만들었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주르르. 맞아요. 갔다가 뒤로 주르르.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노끈을 잘라 매듭을 지으며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벌써 완성? 제가 첫 번째로 만든 마크라메입니다. 마크라메 열쇠고리를 만들어봤어요, 선생님. 와, 되게 예쁘다. 예쁘죠? 네. 이번에는 조금 열쇠고리였지만 좀 큰 작품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기 화분걸이 지금 샘플로 내려놨는데요. 저거 만들어 보실 거예요. 제가 저걸요? 네. 오! 자, 니은 만들고 천천히. 일자 내려서 자, 일자가 모서리로 들어가죠. 살짝 일자로 하고 이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 선생님이 혹시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작품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맘 먹었을 때와 맘 안 먹었을 때가 다른데요. 맘을 먹었을 때는? 맘 먹었을 때는 하루면 만들어요. 어떤 작품이 그 정도 걸려요? 보통 이런 커튼 종류. 커튼 종류도 하루면 만들 수 있어요. 맘 안 먹을 때는 한 달. 마크라메는 매듭 짓는 방법만 몇 가지 익히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소품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생각은 비우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다 보면 어느새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세상에 정말 이걸 선생님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실씨. 정말 제가 올해에 했던 그런 모든 활동 중에 가장 뜻깊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크라메 그 매력인가 봐요, 선생님. 성취감이 확 오죠. 너무 성취감이 있고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 솔직히 팔아도 돼요. 얼마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건 안 해요? 팔지는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 정도로. 네. 아유, 자만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색 체험, 색다른 원데이 클래스의 세계를 만나봤는데요. 딱 하루만 나에게 투자해보세요. 부담은 줄이고 즐겁게 도전하는 원데이 클래스가 바쁜 일상 속 단비 같은 시간이 되줄 테니까요. 나만의 특기를 만들어보세요.
네, 각종 취미 생활에 이렇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뭐 영상으로 보니까 이걸 뭐 직접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는데 네, 좋아 보이죠? 날 잡고 몇 시간만 투자하면 결과물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뻐요. 상당히 뭐 솔깃하네요. 네. 예. 저도 이걸 보면서요, 취미생활 입문용으로 딱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취미생활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원데이 클래스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또 그러면서 나한테 딱 맞는 취미생활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취미는요 그냥 심심할 때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가치 있게 채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봤던 원데이 클래스 외에도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고 가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진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뭐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있는 곳이라면 열심히 달려가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특별한 맛과 개성으로 사랑받는 춘천의 빵지술래를 떠나볼게요. 무지개색으로 물든 식빵과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쌀로 만든 케이크, 그리고 예쁜 디저트까지 다양한 춘천의 빵들을 함께 맛봅니다. 농사에 쓸 농기구와 칼을 만드는 정겨운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곳, 영동 지역의 유일한 대장간을 찾아가 볼 텐데요. 전통을 잇는 지역의 추억의 대장간 담아보겠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해줄 원데이 클래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이겨내는 손소독제 만들기부터 주방의 꽃 핸드메이드 수세미 뜨기, 그리고 겨울철 비타민을 충전해줄 과일 찹쌀떡 만들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즐겨보겠습니다. 네, WHO죠.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했던 가공식품, 당분 섭취 권장량에 대해서 이걸 그냥 5% 미만까지 낮추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분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요. 당분 섭취를 많이 할수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장내 유해 세균이 증식되면서 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요. 더불어서 노폐물 배출까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쫙쫙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요. 노화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릴 식품 몇 가지를 좀 뽑아봤잖아요. 뭐 바나나랑 호박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이것들은 좀 단맛도 나면서 이 열량 지수 많이 낮거든요. 또 맛있잖아요. 괜찮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과일 중에 체리, 그리고 딸기, 사과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현미와 미역, 콩류, 이 버섯류와 같은 식품들이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라고 하니까요. 식습관 신경 쓰셔서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